그래서 저기 확률과 통계를 빨리 좀 해줄게요. 저기 뭐 질문 받고 뭐 이런 시간이 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없네요. 빨리 좀 다니세요.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확률과 통계를 하기 전에 뭐 내용을 알아야 확률과 통계를 하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1 때 우리 뭘 배우지? 경우의 수라고 해서 수열과 조합이라는 것을 배워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바탕이 돼야지만 사실 확률과 통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것도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배워줘야 될 게 확률과 통계예요. 통계.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가능성. 그게 이제 probability 그래서 수학에서는 P 이렇게 써요.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 계속 P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너 그 확률과 통계 끝날 때까지 P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PA라는 말은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뜻이야. 그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 이것을 우리는 바로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어떤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 하나를 딱 던졌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 1이라는 눈이 나올 확률, 1이라는 눈이 나올 경우, 2, 3, 4, 5, 6. 그러니까 어떤 오케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6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1부터 6까지야.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란 말은 3하고 6은 그럼 몇 가지 경우냐? 2가지 경우다. 그러니까 뭐한다? 6분의 2. 그래서 뭐한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렇지? 물론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해. 그래서 그 어떤 자료들의 속성 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미들, 예를 들어 평균은 얼마인지 또는 뭐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우리 통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2학기 때 배울 거고 1학기 때 배울 건데요. 아마 이제 교재가 그렇게 짜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2학기 때 들어가면서 수투를 하고 이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바로 미적분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너희 학교는 어쩐지 잘 모르겠어.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야기를 안 해주면 내가 해줄 수가 대비를 못 해줘요. 근데 그걸 보통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2학년 2학기 때 끝내버리고 3학년 때는 말 그대로 수능 준비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뭡니까 미적분 하기 전에 그 한 학기 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뭐 대비를 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먼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합의 법칙은 어떤 문장이 또는이라는 말이 있거나 또는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합의 법칙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우리 여기 학원에서 뭐 한다고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은 뭐 한다 걸어서 도보로 1번, 2번, 3번 길이 있고 뭐 택시는 뭐 한 또 세 뭐 방향이 있고 뭐 이렇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1번 길을 가면 2번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길의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뭐 한다 걸어가는 거 3가지. 택시를 타고 가는 거 더 걸어가거나 또는 뭐 한다 택시를 타고 간다. 1번 길을 걸어가거나 또는 2번 길을 걸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해주면 돼요?
모든 경우에서는 더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학원인데 여기가 뭐예요? 예를 들어 술집이에요, 술집. 내가 저는 바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원에서 내가 바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고 바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 학원에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학원에서 바를 가고 바에서 집으로 가야 뭐한다?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한다고? 그리고라는 어떤 말이 있거나 혹은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 연속적인 것이 하나의 사건을 형성을 했을 때 뭐한다? 연속적인 것이 하나의 뭐한다? 사건을 완성했을 때 이럴 때는 뭐하냐? 그 사건과 그 사건은 곱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학원에서 바를 가고 바에서 집으로 가야지만이 나는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2 곱하기 3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내가 주사위 하나하고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 그럼 뭐 했다는 소리야? 얘도 던지고 얘도 던져야 사건이 완성이 돼. 그러니까 6 곱하기 12개가 나온다 이 말의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떤 그거는 이제 수학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연속적인 것이 그걸 다 해야지만 뭐한다?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됐을 때 이럴 때는 뭐한다? 고배의 법칙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 볼까요? 여기가 자, 정역이 1, 2, 3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이 4, 5, 6, 7이 있다고 칩시다. 자, 선생님 물어봐 볼게요. 자,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에 대응되는 건 4개, 2에 대응되는 것도 4개, 3에 대응되는 것도 4개. 그러면 얘 일어나고 얘 안 일어나면 함수가 되냐? 그게 만약에 함수가 된다면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다 동시에 얘도 연결이 되고 얘도 연결이 되고 얘도 연결이 돼야지만이 뭐한다? 함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개가 일어나야지만 동시에 일어나야지만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완성을 해. 이럴 때는 뭘 해주라고? 고배의 법칙을 써야 된다. 당연히 고배의 법칙을 써야지 여기는. 왜? 얘도 연결이 되고 얘도 연결이 되고 얘도 연결이 돼야지만이 하나의 함수라는 그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대1 함수를 구하시오. 1대1 함수. 1대1 함수 개수. 그럼 뭐가 돼? 얘도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대응되는 거 얘가 대응되는 거에 대응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대응되고 대응돼야 된다. 고배 법칙. 이런 어떤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그 문장을 잘 이해를 하면 내가 이 뭐가 합의 법칙이고 뭐가 고배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자, 순혈과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순혈과 조합. 아니, 순혈과 조합을 알아야 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순혈과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순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반이 10명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10명에서 대표 2명을 뽑으면 뽑기만 하면 돼요. 1번, 2번을 뽑았던 2번, 1번을 뽑았던 건 전혀 상관이 없어. 하지만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아서 얘를 반장, 얘를 부반장. 아니야. 너가 반장, 너가 부반장. 이런 뭐한다? 걔네들한테 명칭을 부여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순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표를 뭐 하기만 하면 그냥 뽑기만 하면 걔네들은 구분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야?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뭐한다? R개를 선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뭐한다고? R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놈들 그 R개를 명칭을 부여해.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3번. 아니야,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3번. 아니야, 너가 1번, 2번, 3번. 그러면 어때? 경우수가 또 다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는 뭐 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것들을 뭐 했다고? 순서를 부여했다. 명칭을 부여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n permutation r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라는 소리냐면 얘 계산은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바로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얘는 그 알게가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역시 n permutation r을 알게가 구별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구별이 된다라고 했던 것만큼 나누기를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고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n 컨비네이션 r이 된다 이런 소리야. n 퍼뮤테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r을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봐보세요. 자, 집합 A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 2, 3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낱개를 엔트리, 뭐 엘리먼트리, 뭐 아무튼 원소라고 이야기한다. 원소.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때 E1, E2 막 이런 식으로 써요. 다 이제 영어의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놈들은 다 어쩐다고? 다 서로 다른 이거야.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가 서로 같은 그런 집합은 그건 집합이 아니야. 뭐라고? 원소 엔트리는 다 어때야 돼? 서로 다른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 지금 뭐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거야. 이 n은 다 뭐라고? 서로 달라야 된다니까? 이게 서로 똑같은 이렇게 하면 그건 수학적으로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료라고 하는 건 뭐야? 서로 다른 무엇에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서로 다른 뭐한다? 세계에서 뭐한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에서는 어떻게 구해? 당연히 세계에서 빵개를 선택하면 되지.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이제 뭐한다? 원소가 하나짜리인 부분집합.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뭐 1 이렇게 되든 2 이렇게 되든 3 이렇게 되든 뭐가 되겠어? 3 컨비네이션 1이 되겠지. 이해돼? 서로 다른 n개에서 뭐 한다고 이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선택하든 이렇게 선택하든 어쩐다는 소리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 컨비네이션 2.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퍼뮤테이션 안 쓰는 거야. 컨비네이션을 쓰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3 컨비네이션 3. 이것을 다 합해주면 바로 뭐가 나오겠니?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지. 부분집합에서 어떻게 구했더라? 2의 3승계 이렇게 구했을걸? 실제로 이게 2의 3승계야.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0부터 n 컨비네이션 n까지 다 플러스하면 2의 n승이 되는 거야. 수학에서. 뭐라고? 선생님처럼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땡땡땡땡 뭐한다? n 컨비네이션 n은 2의 n승이 된다. 물론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 이항 정리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근데 어차피 이게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가.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순혈과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너가 이제 이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조금 이제 뭐 전혀 뭐 듣보잡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들어봐봐. 수학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 파스칼이라고 파스칼. 파스칼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팡세 막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이 수학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 사람 나이가 한 33인가 4시에 죽어요. 되게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되게 고달픈 인생이에요. 얼마나 고달프냐? 치아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맨날 치통이 시달려요. 그러면 조금 치통이 좀 괜찮아지고 뭐하고 수학 연구하고 수학 공부하고 그래서 뭐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치통이 심해지면 또 어디 갔어? 중시대 때는 다 뭐였겠어요? 다 기독교 미쳐가지고 막 이상한데 이게 막 모자 쓰고 막 이짓거리를
뭐 그 이상한 신도들 있잖아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확률과 통계에서 아주 지배적인, 아주 독특한, 아주 특출난 이런 어떤 것을 쉽게 말하면 가자예요. 수학사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A 더하기 B를 예를 들어 1승을 했다. 이거 정리하면 A 더하기 B인데요. A 더하기 B를 그럼 제곱을 해봐봐. 너는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막 이게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런 뜻이야. A, B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서 나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해. 그러니까 AA 선택할 수도 있고 AB 선택할 수도 있고 BB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해돼? 그러면 이 AA를 선택해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뭐가 되냐? A제곱. 얘는 AB, BA.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뭐가 돼? BB.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B의 제곱.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A 더하기의 삼성. 내가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뭐 한다? 세 개를 유니크로 선택해서 그걸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A의 삼성. 뭐가 돼? A 제곱 B.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 것 같아? A, A, B, A, B, A, B, A, A. 그렇지. 그래서 얘는 세 가지다. 그럼 뭐가 돼? A, B의 제곱도 당연히 B의 제곱도 그러니까 이거 합해가지고 세 가지를 무조건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이 돼야 되겠지. 1승, 2승 있으면 세 가지니까. 이걸 나열하는 경우 세 가지. 여기까지만 해볼게. 이해의 폭을 좀 넓혀보라는 뜻에서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A, 네. A의 4승. 그 다음에 뭐가 돼? A의 3승 B. 이걸 나열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일 것 같아? 4. 네 가지. 그렇지. 네 가지.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이 될 건데 얘를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이게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예? 6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6가지. 여기가 뭐가 돼? 4AB의 3성, B의 4성.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를 얘네들은 이건 이제 개수라고 하는데 이 개수를 4 컨비네이션 제로 A의 4성 4 컨비네이션 1 얘는 그러니까 B를 기준적으로 보는 거야. 서로 다른 4개에서 뭐 한다? B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B만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이렇게 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4 컨비네이션 1 그러니까 4가지가 됩니다. 뭐가 돼? A의 3승 B 여기는 당연히 4 컨비네이션 2 A제곱 B제곱 4 컨비네이션 3 A, B의 3성 뭐가 돼? 4 컨비네이션 4 B의 4성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가 되겠어? 바로 이 정리의 개수들을 말하는 거지 개수. 그래서 얘를 일렬로 쭉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를 우리 그 유명한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1, 1 그래서 1, 2, 1 이 개수가 1, 3, 3, 1 그 개수가 뭐가 돼? 1, 4, 6, 4, 1 이렇게 쭉 나간다. 그래서 이게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얘는 1 컨비네이션 제로 여기는 1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제로 2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제로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제로 4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하면 얘가 되더라고. 얘가 어떻게 되더라고? 이놈과 이놈을 더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n 컨비네이션 r은 자 이게 n 얘가 r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 n-1 컨비네이션 r-1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돼?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 이 두 개를 더하면 n 컨비네이션 r이 되더라. 이런 것을 이제 얘가 생각해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조합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성질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2의 3성, 얘네들을 다 더하면 2의 4성, 얘네들을 다 더하면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2의 1승, 2승, 3승, 4승, 5승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말의 뜻이 그 뜻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성립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더하면 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더하면 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억자 미분자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더하면 얘가 돼요.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이제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컨비네이션은 성질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것은 2학년에서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조금 좀 기다려보면 이게 이 뜻이구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도 좀 괜찮아요. 단지 이제 이런 어떤 성질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고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n 컨비네이션 r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가 되더라? n 컨비네이션 n-r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제로는 얼마더라? 1이더라. 그 다음에 m 퍼뮤테이션 제로도 얼마더라? 1이더라. 이런 것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m 퍼뮤테이션 r은 뭐한다? m 팩토리얼을 뭐한다? n-r 팩토리얼 나오면 된다. 이 성질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n 퍼뮤테이션 n은 뭐가 돼? n 팩토리얼이 되고 이 말의 뜻은 뭐가 된다? n-1 땡땡땡 1이 되더라. 이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제 내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그 뒷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고 순열과 조합이 있는 우리 이제 순열과 조합이 조금 더 순열과 조합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순열과 조합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순열인데 어떤 순열? 중복 순열. 조합인데 어떤 조합? 중복 조합. 그 다음에 이 순열도 쉽게 말하면 원순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원순열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하냐?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 이게 사실은 조합하고 똑같은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별로 배워보지 못하는 내용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보자.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A는 바빠서요. A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네, 원래 내가 A를 원래 시켰는데 그냥 바꿔서 그냥 지나갑니다. 먼저 원순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원순열. 자, 이게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가 아버지, 나, 엄마, 동생. 자, 이런 어떤 원탁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원탁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버지, 나, 엄마, 동생. 아버지, 나, 엄마, 동생. 뭔 소리야? 여기 아버지, 나, 엄마, 동생. 이것이 과연 다른 경우의 순양이 말의 뜻이에요. 보는 관점에서만 틀린 거지 이게 다 똑같은 놈이란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일렬로 쭉 나열이 돼 있지만 나열이 어디서 되냐? 원탁에서 되면은 뭐 한다고? 한 칸씩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놈들은 뭐 한다? 다른 경우가 되지 않는 경우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4명을 일렬로 쫙 나열하는 경우는 뭐냐? 원래 4 팩토리얼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4명에서 제일 앞자리 올 사람, 넷 중에 한 사람, 4, 3, 2, 1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고배 법칙. 이걸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원순열을 하게 되면 이 4가지 경우가 어쩐다는 소리니? 같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n-1 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해줘야 된다. 이게 원순열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페이지 1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35번 문제를 딱 봐보시면 우리가 이게 과연
원순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내용이야. 다 해서 지금 사람 수는 몇 명이야? 6명이지. 6명인데 이 6명이 자 이렇게 탁자 위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이 경우도 과연 원순열처럼 n-1 팩토리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 말이야. 자 해봐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그러면은 이게 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5 팩토리아 이게 바로 답이 될 건데 이건 사실은 틀린 답이죠. 왜 틀린 답이냐면 이 경우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씩 옆으로 가면 아까 얘네들은 다 똑같았지만 얘는 어때? 한 칸씩 옆으로 갈 때마다 틀린 게 나오거든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어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것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하나 더 한번 가볼까요? 하나 더 가보면 뭐가 되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경우는 이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똑같은 거라고. 아니 이게 1, 2, 3 이렇게 1, 2, 3 이걸 어떻게 뭐 거꾸로 뭐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똑같은 경우라고. 이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다르지만 이 경우는 이 경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한 칸씩 옆으로 갈 때마다 다른 경우의 수가 몇 번 나오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따로 나오더라. 쉽게 말하면 이게 대칭이 돼서 대칭축이 돼서 뭐 한다는 소리니? 세 가지. 한 칸씩 옆으로 갔을 때 다른 경우는 세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요. 정삼각형. 자,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8패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9개니까, 그렇지? 근데 한 칸씩 옆으로 갈 때마다 다른 경우가 이것이 여기 가면 똑같은 것이 돼. 하지만 이것이 여기가 이것이 여기 갈 때는 다 다르지. 그래서 곱하기 3이 되겠죠.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는 7팩이 답이에요. 너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대칭성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 대칭성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원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중복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복순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중복순열을 설명할 때 조금 좀 잘 못 알아먹는 경우가 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가끔 들 때가 좀 있어요. 근데 말은 되게 쉬워요. 아니 그 말을 누가 몰라. 말은 누구나 서로 다른 N개 있어. 어? 내가 R개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걸 어떻게 선택하냐? 중복을 하라고 해서 선택을 해. 그러니까 너 같은 것을 계속 빼도 괜찮다는 소리야. 같은 걸 빼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 복원 추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빼낸 것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빼내고 집어넣고 이런 어떤 논리야.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하라고 해서 뭐 한다고? R개를 선택해서 그 놈들을 뭐 한다면 일렬로 놓는다면 다 다른 경우가 돼.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 한다? M-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냐? 뭐 한다? N의 R승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N의 R승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봐볼까?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어요. 자 물어봐 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게 몇 개일까? 나 지금 뭐 한다? 함수의 개수로 물어봤어. 함수의 개수.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 1대1 함수. 아니 함수에게서 내가 좀 물어봤다니까. 4의 3. 그렇죠. 얘는 4의 3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야. 서로 다른 4개에서 얘가 중복을 허락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얘한테 가도 괜찮다. 중복을 허락해서 이거 두 개는 얘한테 가고 하나는 얘한테 갔다. 그러면 두 개에 하나가 얘한테 갔는데 1, 2가 4한테 가는 경우, 1, 3이 4한테 가고 2가 5한테 가는 경우, 그 다음에 2, 3이 4한테 가고 1이 5한테 가는 경우가 어때? 다 다르잖아. 중복을 하러 가는데 똑같이 2대 1이지만 쉽게 말하면 뭐 한다는 소리야? 명칭이 있다는 소리야. 똑같이 아니 세 개 중에서 2대 2 이런 경우는 2대 1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뭘 한다면? 걔네들한테 명칭이 없다면 2대 1은 하나밖에 없지. 안 그래? 하지만 명칭이 있다면 뭐가 돼? 1번, 2번이 4번한테 가고 1번, 3번이 4한테 가고 2번, 3번이 4한테 가고 나머지 하나가 5번한테 가고 이런 경우 다 다르단 말이지. 뭔 말 하는지 좀 이해돼? 그래서 내가 이 명칭을 부여하거나 명칭이 있다. 이 명칭이 있다는 것과 명칭이 없다. 이것이 뭐냐면 명칭이 있다. 이게 바로 순열이고. 순열인데 무슨 순열이었어? 조금 전에 중복순열. 명칭이 없다. 얘가 조합이야.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바로 2대1. 이게 바로 뭐하냐?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 뭐한다? 두 사람 다 4한테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봐라. 자, 유권자가 1번, 2번, 3번이 있어. 그 다음에 후보자가 A, B 두 명이 있어. 우리 선거를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해. 0대 3, 1대 2, 2대 1, 3대 8 이거밖에 없을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했다는 소리니? 중국어를 허락했다는 소리야. B한테 와도 괜찮다. 세 명 다 와도 괜찮다. 그런데 이 유권자를 비밀 투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밀이었는 너 이름을 써야 되는 기명 투표라고 생각해. 무슨 투표? 기명 투표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1대2가 이게 1번하고 2번, 3번인지 2번, 3번인지 2번하고 1번, 3번인지 3번하고 1번, 2번인지 이건 다 다르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중복순열. 바로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여기 1대2 이렇게만 따져주는 것은 뭐냐면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지금 또 1 다음에 2, 3, 2, 1, 3, 3, 1, 2가 중복순열이에요? 이런 낮게 그러니까 얘가 A, 얘가 B, 얘가 A, 얘가 B. 왜냐면 1대2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A 찍고 얘가 B 찍었고 얘가 A 찍고 얘가 B를 찍었다는 소리야. A, B를 찍은 게 우리가 뭐 한다면 무기명 투표일 때는 뭐가 돼? 1대2. 결과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기명 투표를 해버리면 그 하나의 경우도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돼? 한 명, 두 명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걔네한테 명칭을 부여해버리면 뭐가 되고 중복순열이 되는 거고 걔네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중복조합이 된다는 소리야.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은 사실은 뭐가 되겠니? 서로 다른 몇 명? 후보자 2명이 있어. 후보자 2명이 그러니까 A 후보자한테 다 뽑아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복을 허락하는 거지. 얘네들은 하는 거, 선택하는 거고, 얘네들은 뭐야? 선택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있어? 2의 원래 3성. 뭐가 되면? 기명투표가 되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 2의 3성. 왜 그러냐면, 이 1번이 찍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일 거라고. 다 선거가 끝나야 전체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뭐해? 고백 없지. 그러니까 2의 3성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복 순혈하고 중복 조합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 배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말이 이해가 될 거야. 이게 어떤 말인지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가 되냐? 서로 다른 몇 개,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뭐 한다고 걔네들끼리 자리바꿈하면 다른 경우가 되더라. 그렇잖아. 1번, 3번이 4를 찍고 2번이 5를 찍은 경우가 이게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 얘는 당연히 중복 순혈이 된다. 그래서 뭐 한다? 4, 파이 3이 됐어. 4의 3승.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라. 자, 다시 한번.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뭐 한다고? 3개를 선택해줘서 그런들끼리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더라. 이게 바로 뭐지?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4 permutation 3. 이해돼?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이게 바로 뭐한다? 1대1 함수의 개수지. 만약에 내가 x1이 x2보다 더 작았는데 fx1이 fx2보다 더 작더라. 이 조건을 만족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4개, 이게 뭐니? 정의역이 차이가 있으면 치역도 갖지 마라. 차이를 가져라 이런 소리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선택만 하면 되지. 자, 예를 들어 4, 6, 7을 선택했다. 그러면 1이 4한테 가고 2는 6한테 가고 3은 7한테 가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 말하겠어? 조합을 말하는 거지. 뭐가 돼? 뭐가 돼?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x1이 x2보다 더 작은데 이렇게 크기가 있다는 것은 일단 자리 바꾸면 할 수 없다는 개념이야. 아니 뭐 이걸 내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보가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보가 바뀌었다고 똑같은 거야. 이것은 선택만 하면 지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까지 막 자리도 바꿔버리고 막 등호도 해주니까 머리 복잡하냐? 그럼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4 컨비네이션 3 플러스 죽인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복 조합이라고 그래. 이게 같다라는 말은 중복으로 허락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겠지. 크기가 있으면 조합이라니까? 크기가 없다는 말은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개념이고, 크기가 있다는 말은 자리 바꾸면 하면 다른 경우로 취급해주지 않겠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있으면 뭐가 되고 조합이 되는 거고, 크기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로 취급하겠다는 소리야. 그 말이. 크기가 존재한다는 말은 다른 경우로 취급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리 바꿈 해봤자 뭐한다?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 순서가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봐야 돼. 봐봐. 서연이 예를 들어서 저 커튼이 있어. 저기 뭐야? 저기 아무튼 뭐 원리는 뭐 버티컬 뭐 아무튼 저게 있고 창문을 연다고 쳐. 그럼 A, B, C, D 4개의 창문이 있어. 예를 들어서 A, B, C 3개의 창문이 있어. 그다음에 뭐 버티컬이 있어. 뭐 버티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다고 쳐. 그러면은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문을 여는 방법은 몇 가지일 것인가? 이걸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셋 중에 아무나 하나 선택을 하면, 자, 예를 들어 얘를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얘가 있고 나서 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면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조합이라고, 조합.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어떤 병이 있어. 거기 안에 내가 공을 끄집어내. 제일 밑에 있는 공을 끄집어낼 수 있어?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다 조합이 되는 거야. 물론 사실은 좀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은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이야. 근데 그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 자체가 수학에서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일단은 뭐라고? 중복이야. 크기가 있으면 뭐야? 조합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중복 조합인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4, 좀 이따 우리 배울 거야. 4H3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제 뭐 이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뭐였지? 여기에서는 4 파이 3이었고 여기는 4 퍼미터인 3이고 여기는 뭐가 돼? 4 컨비네이션 3이고 여기는 4 H3이야. 이 네 가지가 기본이야. 이 네 가지만 잘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아주 쉬워. 근데 이 네 가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맨날 뭐지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1장 2장이 끝나요. 얼마나 쉬워요. 이 네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미쳐버리겠구만.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자, 세 번째 이야기는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11, 자, 2. 자,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몇 가지가 되지? 네 가지. 원래는 4팩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아무리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된다라고 했던 것만큼 나누기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되냐? 네 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2를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일 아까도 나는 2를 놓고 싶은데 2를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뭐 네 가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든 간에 이것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 예를 들어 2, 2, 3, 3, 3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다 다르다고 생각해? 5패. 네. 그런데 이 두 개는 자리바꿈 해봤자 다른 경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2팩을 나눠주고 얘 세 개도 뭐 다 자리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지 않는다고 3팩으로 나누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5, 4, 3, 2, 1 2, 1 3, 2, 1 3, 2, 1 2 10가지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5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을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 곤란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11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조합을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니? 8팩 뭘로? 3팩 2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똑같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했던 것만큼 나눠주라. 이게 바로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직사각형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A가 있는데 여기 B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최단 거리를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자, 물론 가로, 세로는 다 이제 간격이,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자.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로로 가는 길을 A라고 해요. 그럼 A는 몇 번 일어나겠어? 무조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A는 무조건 최단 거리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네 번 일어나야 돼요. 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B는 몇 번 일어나야 돼? 세 번. 그럼 무조건 세. 그러니까 A하고 B가 섞이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A 4번 일어나고 B가 3번 일어나야지만이 라지 A에서 라지 B로 도착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7팩으로 4팩 뭘로? 3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A, B, B를 내 마음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라니까. 그러니까 A, B, A, B, A, B,
A 이렇게도 뭐가 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죠. 봐? A, B, A, B, A, B, A 가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인류를 나라는 경우와 똑같다. 그럼 뭐한다? A에서 B로 가더라. 최단거리로 갈 수 있더라. 이런 어떤 문제라고요. 이게 바로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우리가 시간이 좀 넉넉하면 내가 우리 친구한테 A도 풀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시키겠는데요. 예, 그런 거 안 합니다. 바로 그냥 문제 풀으러 갈 거고요. 참고로 여기 실력 붙이기는 안 해도 돼요. 네. 실력 붙이기는 확률과 통계는 실력 붙이기를 하면은 대려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예. 너무 어렵다는 그 개념이 뭐냐면은 복잡해서. 문제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조작하게. 근데 그것이 너의 실력을 키우는데 아무런 하등의 어떤 이득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저런 문제 하지 말고요, 이거하고 저기 EBS 교재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부교재는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써 안 써? 써요. 그러면 그걸로 하라고. 네. 그 다음에도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하냐? 수능 특강이라는 책을 사요. 고3에 수능 특강이라는 책을 하나 사요. 확통을 하나 사. 확률과 통계. 이걸 하나를 사요.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선생님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괜히 해가지고 왜 정신 빠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하고 학교 부교재하고 교과서하고 수능 특강 이것만 풀면 100점 나옵니다. 확실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형 1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설명 다 했으니까요. 확통은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요? 확통 최대한 빨리 가지고 끝내야 돼요. 너무 늦게 이야기해줘가지고 나 지금 바빠서 빨리 끝내야 돼요. 학교 안 끝내주잖아요. 나중에 성적 개판 나옵니다. 네.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 수어는 100점을 맞았는데 확통이 50점 나왔다 그러면 또 머리 돌아버립니다. 어차피 지금 4단이 2단일걸? 학교에서? 이게 수원이 일주일에 4번 들었을 거고 확통이 2번 들었을걸? 아직 그런까지는 잘. 그래요. 왜냐면 이 단위수가 왜 중요한 줄 알죠? 이거는 일주일에 4번 들었단 말이 훨씬 더 이렇게 대학들한테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2배 더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단위수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수학만 해서 이게 6단이면요. 국영수 중에 제일 많이 들었을 거죠. 수학하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과학이, 너는 지금 이과라면 과학이 제일 아마 단위수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20번 가볼까요? 20번. 자, 두 학생의 AB를 포함한 8명 학생 중에서 AB를 포함하여 택한 5명을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먼저 뭐 해줘야 돼? 선택. 8명 중에서 5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명을 뭐 하면 돼요? 원탁에 둘러앉히면 돼요. 뭐가 돼요? 4팩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23번 문제 해보세요. 그리고 저기 확통을 할 때는 답안지를 꼭 참조를 해가지고 답 맞는지 틀린지 꼭 하셔야 됩니다. 확통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검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 말이 참일지 거실지 그건 뭔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다른 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면 다 나오는데 확통은 검증이 되게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론상으로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게 다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통은 항상 답안지를 보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봐보세요. 이게요, 되게 재밌는 게, 이웃에 앉는 경우와 마주보고 앉는 게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다? 부원, 부투. 자, 이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원, 뭐, 1-1 가자. 1-1. 그럼 부부가 마주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2, 아무튼 2, 2-1, 3, 3-1, 이렇게 딱 칩시다. 어쨌든 간에. 마주보고 앉으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 가긴 해야 되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자체를 기준으로, 원순열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그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경우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 몇 명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6패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지. 이게 3, 2-1, 3-1, 어쩌다 간에 이런 형태로 있으면 된다고. 여기 이게 4면 1, 4, 4-1,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부부가 마주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차피 얘네들은 다 이제 순서가 존재해요. 우리 이 원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당 6사람이 이런 나라는 경우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네 사이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게 이제 이거하고 이걸 혼동하지 말라는 지금 이야기예요. 이게 커플 1-1, 이게 이웃하지 앉으면 어쨌든 이 사람을 내가 하나로 취급했다고 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가 되겠어? 6팩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사람들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꿔? 그렇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도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이거 자리 바꾸면 해봤자라니까 얘네들은. 왜 그렇지? 보는데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서 아까 그게 원순열의 특징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리 바꾸면 해봤자 어떻게 보는가의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얘는 뭐하냐? 똑같다 이 말이야. 자리 바꾸면 해봤자. 근데 얘는 자리 바꾸면 어때요? 틀려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27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뭐가 있냐면 A, B 1, 2, 3 왜냐하면 C는 아직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C는 따질 일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걸 우리 인력 나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3. 그렇죠. 3팩 곱하기 2. 3팩 곱하기 2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C가 5대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C가 5대 있으면 되냐. C는 당연히 하나, 둘, 셋. 선생님, 이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 가지지. 자, 여기 BA가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C는 어디에 있으면 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어떤 양으로 가도 여기는 세 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은 66에 36이 답이겠죠. 여기 답이 틀려요? 아니, 답을 확인하시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푸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 본인은 이제 생각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28번 갑니다. 뭐 구절판인데. 자, 이 칸이 혹시 똑같은지 다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칸이 다르면 뭐가 될까? 원순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 그 칸이 다르면 뭐 옆으로 가든 그거 다 다른 경우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같은 두 원 사이를 육등분해서 만든 도형이다. 이 도형의 7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색을 다해서 몇 개를 칠해야 돼? 7개를 다 써야 된다는 소리야. 7개에 3개만 쓰면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7개를 무조건 다 써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쓰는 경우 한가운데 쓰면 몇 가지? 7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7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야, 이놈아, 이게 지금 다 똑같다니까. 회전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원순열 아니야. 그러니까 5팩이 되겠지. 네. 왜 120에다가 7을 곱하면 얼마나 되니? 4. 뭐 840인가? 740인가? 840인가? 뭐 그렇게 되겠지. 31번.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풀었더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충 풀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게 내 거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풀을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펙은 뭔지 알겠는데 그 컨비네이션은 여기 명칭이 없어서 싫어요. 몰라. 오른쪽 그림과 같은 중심이 같은 두 원의 땅을 각각 뭐한다? 육동만에서 만든 12개의 구역에 서로 다른 12가지 꽃을 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당연히 먼저 뭐 해야 되겠어? 2, 4, 6개를 해야 되지. 처음에 6개를 뭐 한다는 소리니? 뻥은 이유는 뭐니? 안에다 넣을래? 밖에다 넣을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안에다 넣을래? 밖에다 넣을래? 이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니? 12개 중에서 6개를 먼저. 자, 나는 안을 개념처럼 잡고 싶어. 그럼 12개에서 6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지. 이해됐니? 자, 안에다 넣었어? 그럼 뭐가 돼? 5패. 밖에다 넣을 거? 6패. 왜 그럴까? 이미 안에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안쪽에서 기준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쪽 따로 바깥쪽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이 화단이.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미 기준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바깥쪽은 따로 기준을 잡지 않는 거라고. 이해돼? 뭔지 모르나 미심쩍은 표정을 보여주는 정답은 3번이라고 이 친구야. 네. 자, 그 다음에 32.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의 각 면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먼저 전혀 다른 건 밑면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5 컨비네이션 1. 뭐 한다? 5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옆면에 4개의 면이 어때? 다 똑같이? 얼마? 3패 이렇게 되겠지. 원순열이기 때문에. 네. 요거 30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34번 문제 보세요. 맞았어요. 답은 30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다 해서 하나, 둘, 아니 3이고 몇 번이요? 34번이요. 180.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이것이 있고 6개의 면이 8, 5 이게 다르구나. 가로 세로가 서로 다르군요. 가로 세로가 서로 다른 바다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 각 면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색으로 본다라고 좀 봤습니다. 이게 왜 선생님이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칠하는 것과 이걸 거꾸로 해주면 어때? 똑같은 거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너는 위에를 6을 칠했어. 그럼 여기는 5를 했겠지. 그 다음에 옆면은 어떻게 했어? 옆편은? 나머지 다. 4팩을 했어? 아 저요? 어. 아니 그냥 아래 6가지 색. 그래. 이 위에도 아이들은 6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 위에는? 6 곱하기 5 곱하기 3팩. 그러니까 그 3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지금 선생님이 이게 자꾸 의심스럽냐면 이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그걸 회전으로 보지 이걸 회전으로 안 본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애매하게 지금 문제를 내놨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는 건지 뒤집어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건지 이거 자체에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옆면도요. 8, 5기 때문에요. 이게 뭘로 봐야 되죠? 8, 5기 때문에요. 300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왜죠? 다르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거 대칭은 이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팩이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무조건 옆면. 이해돼요? 아니 내 말 들으세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아랫면 6개, 윗면 당신 말대로 5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아랫면과 윗면을 뭐 한다고? 자리 바꿈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뭐 물론 답은 뭐 이게 30, 180인데요.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네. 이렇게 풀어야 이게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됐습니까?
분모 2인 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요?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쌤 봐보세요. 너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6개면 5개 맞아. 그런데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똑같은 경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거 똑같은 거 너가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전에 여기가 6개 여기 5개라 그랬는데 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를 나눠주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나누기 2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37번 한번 해보세요. 37. 37. 네. 다 보면 5팩이겠죠. 120까지. 예, 뭔 생각을 하셨길래 또 4팩을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한 칸씩 옆으로 갔을 때 이게 다른 경우가 지금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원소녀는 그냥 5팩인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39번을 한번 문제를 풀어. 39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8개니까 뭐야 답은? 7 곱하기. 곱하기 2.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된다. 왜냐면 이 한 면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 면이 옆으로 갈 때만 달라지는 거지. 모든 게 그러니까 세 번째 갈 때는 다 똑같아져 버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38번 어떻게 될까? 9팩? 아, 맞아요? 9팩 곱하기 5. 2라니까 이 새끼야. 이게 뭔 말이. 왜냐면 그 한 면이 다 똑같다니까 한 면이.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A는 당연히 1번이 되겠지. 이제 말을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자, 40번으로 갑니다. 배낭여행을 하는 네 친구 A, B, C, D가 어떤 숙소에서 3개의 방 302호, 302호, 303호에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자, 결론. 답은 4의 3승일까요? 3의 4승일까요? 4의 3승. 막 찍어버리는구만. 아니에요. 열심히 생각하고. 어떻게 4의 3승이 될 수가 있지? 아니, 빈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너가 지금 4의 3승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 줄 알아? A, B, C, D 네 사람이 있는데 다 이게 301호 그러니까 A, B, C 그러니까 301호 여기도 302호 여기 303호 이것이 다 A에 올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301호에도 자고 302호에도 자고 303호에도 잔다는 개념인데 지금 개념이 N은 선택을 받는 새끼야.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301호, 302호, 303호가 있으면 이 301호에 A, B, C, D가 다 올 수 있는 것이지 A에 301호, 302호, 303호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3의 4승이 돼야 되지. 4의 3승으로 얼어주고 4의 3승입니다.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방이 3개, 301호, 302호, 303호 3개잖아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4승이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M 파이 R에서 이게 되게 얘들이 힘들어하는 게 N이 보고 R이 보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N하고 R이 구별이 돼야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네. 45분 문제 한번 해보자. 45분. 육의 3승이니 3의 6승이니 6의 3승.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한다니. 아니 너는 A라는 음식점이 그러면 동그라미도 받고 세모도 받고 분량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개념이 그런 개념이잖아. 너는 지금 너의 개념은 A라는 사람한테 301호, 302호, 303호 같으면 다 가라 이런 개념이잖아. 너 머릿속에는 지금. 아니 6의 3승인지 3의 6승인지 그걸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3의 6승이 돼야 되죠. 모든 경우수가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못 배우고 이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A라는 음식점이 동그라미, 세모, X표를 다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개념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럼 빨리 오늘 답을 구해보세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네, 3의 6승이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모든 경우의 수. 예서 여기 봐보세요. 6개의 모든 지점이 다 뭐하고 양호를 받지 말고 뭐하고 보통하고 분량. 그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양호가 2개 이상이 되라 그랬으니까 양호가 아예 없거나 양호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호가 하나도 없다라는 상태예요. 6개가 다 어쨌다고 보통 아니면 분량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개의 음식 중에서 뭐 한다고? 하나를 선택해. 그 하나가 뭐 받으려고? 양호를 받으려고. 그럼 나머지 5개는 다 뭐야? 보통 아니면 분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죠.
2파이 6이 불량 아니면은 뭡니까? 아니 보통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6개 모두 다가. 그러니까 양호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양호가 하나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양호가 좀 2개 이상이 되는 것을 지금 구하라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없는 경우와 하나가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지? 여사건. 뭐라고 이야기한다? 여사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한다? 지나치게 많았을 때는 뭐하라고? 반대적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 여사건의 대표적인 것은 적어도라는 말이 있거나 혹은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을 경우는 반대적으로 항상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46번으로 해볼까요?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전구는 동시에 작동되고 전구가 모든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자, 뭐 해주면 되겠어? 1번 전구는 켜지게 아니면 꺼지게. 답은 그래서 뭐가 되겠어? 15. 왜 그렇죠? 1번 전구는 켜지게 아니면 꺼지기. 2번도 켜지게 아니면 꺼지기. 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2가지씩밖에 없단 말이지.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2의 4승일 거 아니야. 그런데 모두 다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하나를 빼야 된다 이 말의 뜻이겠지. 이해돼? 무슨 말 하는지? 48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숙제 48번까지 숙제 보셔야 됩니다. 저기 A로 해보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끝내버릴게요. 오늘은 도입부가 있어서 좀 오래 걸렸는데. 어려워요? 네. 사실 나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봅시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뭐 이건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지. 이 깃발을 합해서 뭐한다?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했을 때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깃발을 한 번 이상 들어 올려야 하고 2개 이상의 깃발은 동시에 뭐한다? 들어 올리지 않는다. 2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 올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소리인가? 처음에 뭐라고? 빨간, 초록, 노란 뭐 깃발이 있어. 얘 올리게 하면 내리기, 얘도 올리게 하면 내리기, 얘도 올리게 하면 내리기 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 깃발로 한 번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한 번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경우는 3가지밖에 없죠. 아니 예를 들 건가 아니야?
자, 두 번 한번 해볼게요. 두 번. 그럼 뭐가 될까? 6가지. 왜 그렇지? 초록, 그 다음도 초록 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는 뭐 번호번자. 이것이 200 이상? 2야? 이상? 뭐라고? 200개 이상에서보다는 깃발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더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건 이제 잘 모르겠으면 3, 9, 얼마? 27. 그 다음에 여기다 뭐가 돼? 81. 그 다음에 얼마가 돼? 24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야? 여기까지 더하면 30, 뭐 어쩌나 200이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네. 그러니까 총 몇 번을 해야 돼? 5번을 해야 되는 거지. 다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무슨 말 하는지 말 이해됐어요? 네. 뭐 설명을 해도 알아보는데 도대체 문제를 풀 줄 모르는 거예요.